야, 최근 2, 3년 동안 이례적인 현상이 생겼지. 인플레이션의 시기가 다시 왔잖아. 아, 맞아요. 우리나라도 5%가 넘고 전 세계적으로 다 고공 물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부동산 가격이 다 하락했어.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 그 부동산 가치가 왜 하락했을까? 형님, 지난번 예고하신 대로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 그 중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우리 뭐 구독자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너 낚일 것 같아. 내가 뭐 질문하면. 물가가 영어로 뭐야? 정지하면 아닙니다. 정지하면 아니에요. 안 낚였어. 물가가 뭐죠? 영어로 물가가 영어로 뭐야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은 인플레이션이요 그렇게 불러. 저는 그게 아닌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 프라이스 레벨이지, 물가. 프라이스 레벨.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가가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은 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저 모르는 거 많이 부끄러운 거 아니죠? 아니야. 방송 잘했어. 자,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학 개론에는 그냥 개론, 그러니까 이거는 망고불변에 웬만하면 진리입니다, 이거에 어긋나는 건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런 로직만 개론에 들어간 거잖아. 그 개론에 뭐라고 써 있을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부동산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사야지. 야, 이거는 방송용이 아니잖아. 너 진짜 기본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 자, 인플레이션 시대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 시절에 자산 가치가 떨어져? 착각했습니다. 여기 CG로 불 좀 나가는 걸로 좀 해줘. 분명히 경제학 원론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어보시면은 걸로 해줘. 저 정말 이거 편집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경제학 원론을 한 사람도 헷갈리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 아마 너 댓글 각오해라. 저 연기 괜찮았죠? 모르는 척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겠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겠어? 물건이요. 당연히 물건이지. 맞아요. 부동산학 개론에도 나와. 인플레이션 시기가 오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니 하다못해 땅이라도 사라. 아니면 건물에 전세 살고 있었으면 그 전세 그만두고 그냥 그 집을 대출 받아서 빨리 사라. 이게 원칙이야. 상대적으로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전세로 내가 어디 들어가 있으면 그 전세금을 나중에 되찾아서 다른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내 돈 가치만 유실되는 거야. 그런데 야, 최근 2, 3년 동안 이례적인 현상이 생겼지. 인플레이션의 시기가 다시 왔잖아. 맞아요. 우리나라도 5%가 넘고 전 세계적으로 다 고공 물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부동산 가격이 다 하락했어.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렇지. 부동산 가치는 하락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 그 부동산 가치가 왜 하락했을까? 정지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비 때문이지. 대출보다. 대출. 금리가 올라서 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판 거 아니야. 자, 그럼 그걸 어떻게 되나 보자고. 항상 이랬어. 대공황 이후에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뭐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뭔가 저금리 기조 때 약간 무리한 아니면 좀 과한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거나 투자용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있어. 소위 영끌이죠.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 집 장만뿐만 아니라 투자로 해서 대박 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2배, 3배 오르면 감당이 되겠어? 안 되죠. 내 친구 중에 하나, 친구가 아니라 후배 중에 하나 얘기해줬나? 여기 여의도에 그 영끌에서 사네. 모 시중은행을 다녀. 그러니까 연봉은 괜찮겠지. 그리고 우리 재수 씨도 어디 아주 좋은 회사 다닐 거야. 둘이 그 회사를 다니는데
그냥 그러면 몇 해 더 고생해서 차근차근 내 집장만 해도 되는데 지난 한 3, 4년 전부터 알잖아, 서울시 분위기. 야, 이번 기회 놓치면 영원히 내 집장만 못한다. 이런 강박이 생길 만큼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었거든. 네. 그때 이 두 내외가 십시일반 돈을 모은 거와 대출을 이빠이 땡겼어. 바로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그 은행을 통해서. 그래서 여의도 이쪽에 가면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옛날 아파트를 대거 산 거야. 내 돈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내 돈 얼마에 전세 끼고 그렇게 갭 투자로 산 거야. 대출 받고. 대출까지 껴서. 그런데 그 요즘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잖아. 떨어지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겠대. 나간다는데 새로운 전세 할 사람은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전세금 돌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전세금 돌려주면 난 또 더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 사는데 대출 받은 거에다가 전세금 돌려주는 것까지 대출금을 합쳤더니 그래서 너 한 달에 이자 얼마 내냐 했더니 얼마 낼 것 같아? 그 300만 원? 900만 원씩 내고 있어. 900만 동이 아니라 9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베트남 동 말고 네. 원. 네. 얘가 거의 넉이 나갔어. 최근 네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영끌로 네. 집을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고금리가 계속되면 견디지 못해.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한다? 그 집을 내놓겠지. 근데 내놓을 때 요즘같이 다들 부동산 던지고 아니면 금리 높아서 대출 끼고 그 집 받아서 사기가 부담스러운 시국에는 집을 어떻게 내놓겠어? 싸게 내놓는 집들이 왕왕 있는 거야. 그렇죠. 던지는 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송도에 반값 아파트 떴다, 어디에 몇 퍼센트 떨어졌다, 이 뉴스가 계속 나왔던 이유가 그거야.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자금 여력이 있는 부자들이 줍줍 하는 거야. 현찰 부자들. 왜? 이 인플레이션 시기가 지나면 그 집값들은 다시 올라간다. 올라가거든. 그러다 보니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또 유발하는 거야. 부추기는구나. 또 부추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돼. 아니 형님,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왜 그 아파트들의 가격은 올라가 있죠? 떨어지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파트라는 건 결국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는 지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뭐 옛날 아파트 노후돼서 다시 짓기도 하고 땅 좋으니까 다시 짓기도 하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다고. 인근의 새 아파트가 올라가면 근처에 있는 옛날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올라가지. 그런데 이 새 아파트 지을 때 계속 말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기잖아. 네. 그럼 건설 단가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죠. 올라가지. 그럼 이 아파트는 당연히 비싼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길 건너의 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계속 2천만 원으로 두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죠. 야, 최소 3천까지 올려.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 던지고 있는 거를 원래 부동산 규제로 1주택 이상 하면 중과세 합니다. 2주택 이상 하면 중과세 합니다. 이런 규제가 만약에 전방위적으로 풀렸다. 더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싹싹 추적하는 거야.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 빌라왕이 아니라 아파트왕 또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시기 조금 지나고 5, 6년 지나면 그 아파트들 줍줍했던 거를 다시 50%, 100%, 70% 프리미엄으로 다시 또 파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 원래 부동산학 개론에 나와. 그래서 내가 아는 부동산 최고수 분이 한 분 계셔. 그분은 이 여의도에 그 지나가다 보이는 큰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야. 야오. 원래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셨는데 계속 주식에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벌어서 일부는 부동산에, 벌어서 일부는 부동산에는 슈퍼 개미에 해당되는 분이야. 뭐 본인이 그래서 굴린 돈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도 세웠지 그냥. 그런 분인데, 자, 그분이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박 선생, 날 그렇게 부르거든. 부동산은 버티기 게임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과거 개발연대 시대에는 안 오르는 땅이 대한민국에 있어? 그렇죠. 그러면 뭐겠어?
언젠간 여기도 순번이 온다, 개발이 된다. 뭐 산업단지가 들어서든 리조트가 오든 아니면 어느 국회의원이 저 밀어주셨죠, 여기 뭐 태양광 패널이라도 설치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버티기 게임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대출 많이 해서 무리한 차입한 사람은 못 버티고, 또 어떤 급전 필요한 사람, 뭐 사업 망해가지고 그럼 또 못 버티고, 그래서 그런 급한 사람들이 다 던지니 그래서 그런 거 집중만 해도 큰 돈 번다고 하셨어. 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전략이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한다. 안 통할 것 같아. 인구 소멸 때문에. 지방에서는 잘 안 통할 것 같아.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통할 것 같아. 다시 돌아오면 결국 부동산은 버티기 싸움이라고 기다리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쩐주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인플레이션 시기 때 집을 절대 원래 팔면 안 되는 거야.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조만간 선호할 잠재적인 후보군만. 이제 지방 다 개발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 인플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대응 전략을 알았지? 네.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 뭐라 그러지? 우픈 현실이 하나 있는 게, 인플레이션 덕분에 부동산 균등화가 우리나라가 달성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됐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요? 우리 다큐썰에 그 명성 PD 있죠? 자, 여기 링크 나갑니다. 바로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가진 토지, 그리고 일본 기업 불화받은 그런 공공 장소나 이런 땅들을 바로 어떻게 했느냐? 국민들에게 유상 몰수, 유상 분배했거든. 그래서 유상으로 그 당시 지주했던 사람들, 그 당시 지주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 하수인들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뺏어서 국민들에게 유상으로 줬는데, 세상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해방 이후니까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올라갔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유상으로 뺏었으니 지주들에게 뭘 줬다? 돈 줬는데 돈의 가치는 폭락하고, 소작한 사람들에게 땅을 줬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겼으니까 그 땅 가격은 폭등했겠지. 그렇죠. 그러니 지주와 소작농들의 빈부격차가 완화된 거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한국 사회만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야,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어? 나도 한번 해볼래. 야,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집 아들 중에선 둘째 아들이 공부 잘하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농사 짓지 말고 무조건 방에서 공부해. 큰형이랑 내가 우골탑이라 하잖아. 농사 지어가지고 너 하나는 어디 보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다 역동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때는 출발선이 비슷해졌거든. 한국에서 명나라 주원장이 나왔네. 그렇네. 그래서 출발선이 비슷해지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어.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하나도 겪지 않은 중남미 국가들, 옛날 유럽에서 넘어온 그 귀족 세력들이 여전히 절대적인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인디오들, 그리고 나중에 넘어온 사람들은 그런 토지를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거든. 그 빈부격차가 계속 곡착화돼서 몇 세기를 이어오는 거야. 그러니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일하고 싶겠어? 안 하는 거지. 같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누구는 헬기 타고 등교를 해. 그리고 너희 집 가자 해서 정문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깐만 하고 30분 뒤에 애가 와. 왜? 저택에서 정원 저기 대문까지 오는데 30분 걸리고. 실제 중남미는 그런 집이 있거든. 그 우리나라 정서로는 맞아요. 저 친구들 저렇게 살아도 되나? 왜 저렇게 살지? 근데 그런 게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구나. 그럼. 자, 그래서 중남미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의지 자체가 완전히 희석돼 버렸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 지역은 한탕주의, 공 잘 차서 세계적인 스타 돼서, 그래서 내가 뭐 신분 상승한다, 뭐 이런 독특한 룰들이나, 유일한 탈출구가 축구인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 아니면 뭐 이상한 갱이 돼서 마약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해볼 만한 나라가 됐던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덕분에 이렇게 된 거야.